농구입니다. 여기는 마늘을 심은 마늘 밭입니다. 지금 마늘을 심은 지 거의 한 달이 된 27일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다 된 지금 난지형 마늘인데요. 서산 마늘입니다. 자, 마늘이 많이 자랐는데요. 오늘은 마늘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전에 꼭 이 작업을 해주시면은 마늘에게 월동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이 작업을 오늘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겨울이라고 풀이 나오지는 않아요. 따라서 풀도 좀 제압을 해주고, 그다음에 땅도 좀 부드럽게 해주고, 물 빠짐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보습이 되게 해는 요것을 오늘 뿌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요게 좀 가볍고 하지만 이게 생각 외로 이 작물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추 같은 경우에도 요 탭이랑 요것을 함께 깔아 주시면은 땅도 굉장히 보슬보슬해지고 수분도 머금고 있고 양분도 꾸준하게 머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게는 유기물이 필요해요. 유기물을 주시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은 월동 전에, 더 춥기 전에 꼭 이 작업 이거를 한번 해줘 보세요. 특히 한낮에 좀 따뜻할 때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지금 마늘이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더 추워지기 전에 요 연면 시비 한번 해주시면은 마늘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늘밭입니다. 제가 딱 한 달 전에 이 마늘을 직접 밑거름하고 심어준 마늘밭입니다. 지금 마늘이 거의 한두 개 빼고는 다 나와 주었어요. 그래서 마늘밭에서는 요즘에 할 것은 바로 고랑 정비를 좀 해주시고, 특히 따뜻한 곳에서는 풀이 1년 내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텃밭에서 제초제 뿌리고 이런 거 하는 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좀 친환경적으로 드시려면은 일일이 손으로 좀 매주시던가, 아니면 이런 도구를 이용하셔서 풀을 긁어 주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거 풀을 긁기에는 좀 힘도 들고 하실 때는 요것을 밭에 뿌려주시면은 마늘도 또한 보온 효과도 있거니와, 그 다음에 다른 작물 부추 같은 거, 대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깔아주시면은 수분 유지도 되고 풀도 잘 나오지도 않고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게 마늘 같은 경우에는 마늘 비닐에다가 심게 되는데 요 사이사이에 풀이 이렇게 나와요. 이 풀은 지금 굉장히 작지만 나중에 요것을 이제 부직포를 덮고 해주시면 이 풀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뽑게 되면은 이 마늘까지 뽑힐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지런히 마늘밭에서 풀을 뽑아주는 게 요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마늘을 심으신 지 얼마 안 됐으면은 마늘이 제대로 비닐을 뚫고 나오게 그걸 해주시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일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사이사이에 나오는 풀은 좀 뽑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풀이 정말 성가셔요. 만약에 풀이 성가시다고 하시면은 풀이 좀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왕겨를 뿌려주는 건데요. 왕겨를 뿌려주시면은 요 왕겨가 이 비닐 사이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풀이 잘 나오지 않아요. 풀이 나오더라도 전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왕겨를 잘 뿌려주시면은 비닐을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 왕겨를 뿌려주시게 되면은 이게 보온 효과가 있고 보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한 땅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나중에는 유기물이 되고 이게 분해가 돼서 땅을 아주 좋게 만들어요. 이런 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정미소 같은 데 가시면은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고랑 같은 데도 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랑 같은 데도 이런 것을 뿌려주시게 되면은 작물 사이사이에 뿌려주시면은 풀도 잘 나오지도 않고 땅도 부드러워지고, 나중에 물 빠짐 걱정도 없고 물도 잘 빠지고, 그다음에 수분 유지도 돼서 나중에는 가뭄도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즘 시기에 해줘야 될 건 바로 겨울이 되기 전에, 완전 추워지기 전에 보온 효과와 그 다음에 풀 제거를 위해서 요 왕겨를 요 사이사이에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고랑에도 뿌려주시면은 풀이 덜 나와요. 그리고 이게 유기물 자체가 이제 물을 머금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게 되면 비료가 녹아서 여기에 이제 이 유기물이 이제 그 비료 성분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유기물 자체가 이제 비료를 주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기물을, 아니면 이런 왕겨나 아니면 톱밥을 구하실 수 있으면은 톱밥도 굉장히 저렴해요. 톱밥도 작물 사이사이에 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풀이 나와서 우선은 풀을 긁어 주었고요. 이 풀은 또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가셔요. 또한 이 작물 사이사이에서도 또 풀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작물 사이사이에 좀 넉넉히 뿌려주세요. 요 한 포가 지금 14kg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꽤 많은 양이에요. 따라서 이런 밭 하나에는 요 한 포대 정도면은 충분히 뿌려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이렇게
겨울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고 고랑 사이사이에도 뿌려주세요. 뭐 부직포를 해서 풀을 예방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예, 부직포는 아무래도 그것도 비용이 꽤 들고, 그다음에 걷고, 그다음에 설치하는 수고가 꽤 들기 때문에 작물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려서 풀도 나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고랑에도 나오지 않게 한번 해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완교를 깔아 주었습니다. 뭐 이 사이사이에 톱밥이 들어가면, 완교가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예, 생각으로 막 완교가 날리지 않고요. 예, 요 사이사이에 이 완교가 잘 뿌려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나중에 되면은 이 비닐 사이에 들어가서 풀이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고랑 사이사이에도 이걸 뿌려주면은 중간중간에 뭐 풀은 조금씩 나올 수가 있겠지만 전보다는 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완교를 뿌리고, 그 다음에 부직포를 준비해 주세요. 예, 더 추워지기 전에, 완전 춥기 전에 부직포를, 날씨를 보시고 덮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 작업이 먼저고요. 저도 이제 그 부직포를 준비해서 눈이 오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 줄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늘을 보시면 마늘이 좀 누래요. 그래서 수세 회복을 좀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이 마늘이 아무래도 동해, 냉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해주셔야 될 거는, 그 다음에 해줘야 될 거는 바로 동해와 냉해 예방을 위해서 영양제 연면 시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지금은 잎이 연 노란색이 아닌 진한 초록색으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잎도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작물이 더 튼튼하게, 환경 스트레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은 해조 추출물을 연면 시비 해주고, 그 다음에 칼슘제도 해주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이것은 가루로 된 파우더입니다. 해조 추출물 가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파우더를 이용하시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5,000배로 쓰시면 되는데요. 바로 한 말에 20리터에 4g 정도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고농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5,000배로 넣어주셔도 효과를 톡톡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냉해와 동해를 예방하는 것은 요 해조 추출물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해조 추출물은 냉해, 동해, 고온, 다습, 그 다음에 장마, 가뭄,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지베렐린이랑 사이토키닌이라는 천연 호르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을 두껍게 하고, 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환경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아주 비대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거는 이렇게 파우더를 이용하시면은 저렴하게 아주 오랫동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사입니다. 아미노사는 뭐 동물성, 식물성이 있는데 주로 생선 액비를 많이 사용을 하죠. 이게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물에게 뿌려주시면 좀 냄새는 나지만 이것도 냉해, 동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이고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조 추출물 파우더나 아미노산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뿌려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 작물에게 이제 그다음으로 해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칼슘제입니다. 아무래도 칼슘제를 더 추워지기 전에 따뜻한 낮에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추울 때 아침 저녁에 해주시는 것보다 칼슘제를 한 일주일이나 열흘 간격으로 한두 번은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작물이 자라는데 큰 도움을 주고, 칼슘은 병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확량을 높여주고 작물이 더 튼튼하게 죽지 않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약을 먹죠. 작물도 마찬가지로 보약을 주시게 되면은 아무리 추워도 작물이 냉해, 동해 걱정 없이 아주 잘 자라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칼슘제와 해조 추출물 파우더 이 두 가지를 함께 뿌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테트라 칼슘을 주도록 하겠는데요. 테트라 칼슘은 영양제나 살충제 이런 것과 혼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칼슘제는 보통 단용으로, 일반 칼슘제는 단용으로 주시는 게 좋아요. 해조 추출물과 칼슘제를 함께 혼용해서 지금 낮이라 따뜻하거든요. 지금 낮에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넣는 건데 4g 정도 넣는 건데 굉장히 고농도입니다. 진해요. 이것은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